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앞 강의에서 함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너무 자세히 했지 않나 싶어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이미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제가 두 강의로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강의에서부터가 이제 경제 용어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들어가는 함수들을 공부하니까 요 파트가 더 앞 강의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강의 여러분 들으실 준비 되셨죠? 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용어부터 가겠습니다. 생산이라고 하는 건 프로덕트잖아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뭘까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생산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자원을 투입하여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좀 내용이 길죠. 뭐냐면 고전적인 생산의 개념은 사실 뭐를 만들어내는 거가 생산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서 굳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활동들이 있고 그런 활동들도 앞으로는 생산이라는 범주에 포함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생산의 예들을 보면 가장 고전적인 생산은 물건을 만드는 거.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배송한다거나 아니면 미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생산이라고 범주에 포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배우가 배우 역할을 하는 활동 자체도 생산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아니스트 연주도 그렇고 변호사 자문 활동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생산활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생산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과정,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생산 요소다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 전통적인 생산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생산에 필요한 요소 세 가지라고 하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토지는 자연자원이고요. 노동력, 인적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 이걸 물적 자원이라고 하고 요 세 개가 생산에 필요한 전통적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 좀 더 세분화하면 더 다양한 것들도 될 수 있지만 요번 강의에서는 요 세 개를 큰 틀로 가지고 생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 강의부터 혹시 뭐 달라진 거 전 강의에서 혹시 달라진 거 못 느끼셨나요? 그 문제 풀면 답이 이렇게 자막에 샥 나가죠. 제가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데 편하도록 제가 저희 실장님이 조금 더 고생해 주셔서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콕콕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캡처 노트, 강의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 제가 말한 것들을 중요한 개념들을 딱 띄워드릴 겁니다. 이름을 제가 캡처 노트라고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딱 띄워놨을 때 여러분들이 딱 캡처해 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시기 편하라고 나중에 꺼내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생산 요소가 뭐가 있구나 라고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저희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 질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보셨죠? 캡처 노트에서 뭐 나왔었죠? 생산 요소 배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전 강의에서 함수를 배웠잖아요. 함수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의 목표는 이건 거예요. 생산량이 이제 산출물. 어떤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불렀죠? 생산 요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에 어떤 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산출물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와 산출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생산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 앞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Q가 뭐냐면 생산량, L은 뭐냐면 노동의 양, 그리고 K는 자본의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검색을 해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영어거든요. 영어를 제일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L이라는 함수, K라는 문자가 잘 안 가서 일일이 다 찾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약자들을 다 찾아냈어요. 이 생산량을 Q를 쓰는 이유가 quantity, 이게 양인가 봐요. 양의 약자 Q라는 걸 쓰고요. labor, 이걸 노동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노동의 양을 표현할 때는 large L이라는 문자를 쓰고, 자본은 영어로 capital이에요. capital이면 사실은 C거든요. 그래서 사실 C라는 문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K라는 문자를 써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본의 약자를 K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C가 저기에서 제일 많이 쓴대요. 뭐냐면 코스트, 비용, 소비의 약자 C 할 때 C가 많이들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더 비중이 많아서 C라는 문자는 여기에 쓰여서, 자본은 이게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은 K라는 단어를 쓴대요. 약자를 쓴대요. 근데 그게 독일어로 자본이 캐피탈인데 요 K로 쓰나 봐요. 그래서 그 K를 따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 책에 자본의 양을 기호로 K라고 써서 그거를 그대로 따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생산량은 크게 앞에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노동, 자본, 그 다음 뭐였어요? 자연환경이 있었잖아요. 그걸 빼고 보통 생산은 이 두 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Q 값은, 생산량은 어떤 함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뭐에 연결이 돼 있다? L과 K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요 기호를 생산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초코파이 만들 때 식은 어떻게 나올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침대를 만들 때 식값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생산량은 노동량과 자본의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산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네, 여기 파트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긴 다변수 함수잖아요. 그죠? 뭐와 뭐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량과 자본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되니까 사실은 변수가 몇 개? 두 개인 거예요. 다변수 함수인데 보통은 하나를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자본을 1,000만 원으로 고정시킬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걸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고정하는 순간 여기에다가 K바를 이렇게 씌운대요. K바를 씌웠다라는 건 자본값은 딱 일정한 값이에요. 요 값은 일정한 값이고, 그럼 생산량은 누구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L이요. 노동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L, K, 바. 바를 씌웠다는 건 얘가 고정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본을 100이야. 자본이 100일 때 이거 고정된 거예요. 그랬을 때 생산량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럼 얘는 뭐에 관한 함수인 거예요? L에 관한 함수인 거예요. 그럼 문자가 몇 개인 거예요? 한 개인 겁니다. 그럼 얘는 일변수 함수인 겁니다. 노동량에 따라서만 얘가 결정되니까. 그럴 때는 요 뒤에 있는 K를 생략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값은 영향을 안 미치니까 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독립변수를 하나로 고정시키는 순간입니다. 여기 개념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식이니까 여러분 꼭 캡처해놓고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드는 비용이에요. 비용은 코스트라고 해서 이제 C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비용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생산 요소들의 가치,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 어떤 서비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드는 비용, 이것들을 비용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누구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까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용 중에 두 가지 예가 있어요. 비용도 용어가 두 개가 붙는데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용은 고정 비용은 뭐냐면 생산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걸 고정 비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코파이를 만들 건데 초코파이를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걸 고정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대표적인 예가 임대료, 지불이자, 뭐 기계 감가상각비 또는 광고비.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광고 정을 나눈 이거 써도 되나? 쓰면 안 되나요? 초코파이 광고를 샥 냈을 때 얘는 초코파이를 100개 만들든 1000개 만들든 비용은 똑같잖아요. 이런 걸 고정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는 거. 그 값을 가변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값이 원재료값. 초코파이 100개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랑 초코파이 1000개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값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비용을 가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나눠져 있고 그걸 다 합쳐서 총 비용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거. 총 비용은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찾는 총 비용은 고정 비용 플러스 가변 비용인데 얘는 딱 고정값이긴 하지만 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에 따라서 비용값이 결정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총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한다. 즉 생산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름을 또 붙여줄 거냐면 비용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C는 FQ입니다. Q가 앞에서 뭐였죠? 생산량, 퀀티티. 생산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초코파이를 100개 만들 때 드는 비용, 1000개 만들 때 드는 비용. 어떤 함수식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비용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개념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총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품을 다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 때 지금 두 가지 개념을 겪었거든요. 제품 만들었을 때 생산량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량에 따라 뭐가 결정됐죠? 드는 비용이 결정됐죠. 거기 함수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거기 이제 제품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뭐 해야 돼요? 판매해야 되죠. 제품을 판매할 때 벌어들이는 금액을 총 수입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초코파이를 100개를 만들어서 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총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입 안에는 뭐도 들어갔어요? 초코파이 100개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었죠. 그 값을 이제 빼주시면 그게 자신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수입은 당연히 내가 들어간 돈까지 포함된 거. 거기에서 그 금액을 빼면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 이름을 더 붙여줍니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그게 어떤 기업의 이윤이다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초코파이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50원이에요. 근데 2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수입은 200원인 거죠. 근데 드는 비용은 50원. 이윤은 150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경제 개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캡처 노트 잘 보시면 핵심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다음 표는 우유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낸 표이다. 우유 한 개의 가격이 300원이래요. 이걸 판매 비용이라고 부르죠. 이윤을 내기 위한 생산량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표가 주어졌습니다. 우유 생산량이 10,000개 단위예요. 안 만들거나 10,000개, 20,000개, 30,000개, 40,000개, 50,000개, 60,000개를 만드는데요. 어쨌든 임대료나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기본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정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쵸? 제가 생산량이 많아져도 변하지 않잖아요. 이걸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데 가반 비용은
달라지죠. 10,000개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0,000개 만들었을 때는 100만 원이 들어가고 20,000개 만들었을 때는 200만 원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원자재 값이나 뭐 다른 것들의 부가적인 요인에 따라서 변하죠. 요걸 가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합쳐서 그 값이 뭐다? 총 비용이다. 아셔놔야겠죠? 요 식을 더한 값이 총 비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윤을 따질 거예요. 여기 사실 표가 하나 없습니다. 표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윤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이윤은 300원 곱하기 X개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 10,000개 만들면 이윤은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0개 만들었으면 얼마요? 300만 원. 이렇게 이윤이 남겠죠. 20,000개 팔았습니다. 6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3만 개 팔았습니다. 9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1,200만 원. 그 다음에 5만 개 만들면 1,500만 원. 그 다음에 6만 개 만들면 1,800만 원이 이렇게 이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 드는 비용은 300만 원인데 수입이 3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죠? 이윤이 아니네요. 그죠? 이 이윤이 아니라 요거 계산한 건 뭐예요? 수입이 되는 거죠. 그죠? 총 수입. 죄송합니다. 수입이 0, 300, 600, 900, 1200, 1500, 1800인데 비용이 200이에요. 이 경우는 뭐예요? 손해인 거죠. 그죠? 그리고 300만 원 들어서 300만 원의 수입을 만들었으면 이윤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을 여기다 이렇게 사실 세우면 되겠습니다. 밑에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윤은 뭐예요? 수입에서 뭐를 빼주는 거예요? 비용을 빼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윤이 빵원이네요. 여기서 요거 빼면 여기는 200만 원의 수익이 날 거고요. 여기서는 300만 원의 수익이 날 거고요. 요 구간에서는 200만 원의 수익이 날 거고 요 구간에서는 다시 마이너스 3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빼주면 마이너스 9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만드니까 실제로 여러분이라면 이만큼 생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는 잘 안 되죠. 이 과정이. 왜냐면 많이 팔면 팔수록 수익이 더 나야 되는데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팔면 손해인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개까지 예를 들면 여기까지 수익이 나니까 4만 개까지 만드는데 공장 기계가 있었는데 5만 개 만들려면 기계를 더 들여야 되고 뭐 인건비가 더 든다라던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이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만 개 이상 4만 개 이하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여기 1차 함수 이윤에 대한 개념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는 뭐에 관한 식? Q가 나와야 돼요. Q 값이 뭐였어요? 산출물, 생산량인 거예요. L은 레이버, 노동의 양, K는 캐피탈, 자본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뭐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노동의 양과 자본의 양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된다더라. 그걸 생산함수라고 붙이는데 요 경우에는 식이 구체적으로 요걸 따른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죠? Q는 어떻게 생겼냐면 10의 루트 L과 루트 K 값에 따라서 생산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K가 10으로 고정된대요. K가 10으로 고정. 그러면 혹시 앞에 거 기억 나올 수 있을까요? 요거는 F의 원래는 L과 K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고정일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K에다가 발을 이렇게 씌울 거라고 했고요. 얘는 특히 10이라고 고정했으니까 F의 L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 되셨죠? 그러면 이 값이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10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Q는 10 루트 L 곱하기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Q 값은 10
루트 10의 루트 L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면 생산함수가 뭐에 관한 함수가 됐어요? L에 관한 1변수 함수가 된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변수가 2개였는데 하나를 고정했으니까. 그래서 1번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노동량이 10이면 얼마, 노동량이 100이면 얼마. 그럼 일단 해석하기에 노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량은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본이 K는 10에서 고정되고 근로자를 한 명만 고용한대요. 여기서의 개념은 L값이 1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생산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L에다가 1을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1값 대입하면 루트 L이니까 10 루트 10이 답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산함수가 이런 거구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A와 B 두 사람이 책상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투입된 노동 시간을 L이라고 하고요. 이들과 생산함수는 Q는 루트 L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가 생략된 거예요? 자본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쵸?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Q는 그냥 F, L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K, 자본은 어떻게 된 거다? 고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는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안 주어진 거예요. 그냥 Q 값은 요거에 대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식이 루트 L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임금은 시간당 12,000원이래요. 시급이네요. 시급 12,000원인데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두 사람은 또한 25만 원을 주고 생산 설비를 빌렸대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답니다. 그럼 말은 뭐예요? 이게 고정 비용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임대료라거나 아니면은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10개를 팔든 100개를 팔든 광고료처럼 여기 25만 원은 고정 비용이에요. 25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책상에 비용 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주어졌습니다. 비용은 뭐라고요? 코스트, C라는 기호를 써요. 그래서 비용 함수 C는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죠? 비용은 생산량. 10개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100개를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결정되죠. 그래서 얘를 FQ라고 이렇게 쓰는 걸 비용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요 값을 구해보자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Q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이 Q 값이 루트 L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비용을 계산하셔야 돼요. 총 비용은 여러분 뭐라고 했죠? 고정 비용 플러스 가변 비용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고정 비용이 여기서는 얼마예요? 25만 원. 공 하나 빼먹었다. 그죠? 25만 원 맞죠? 네,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25만 원 플러스 이제 가변 비용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 가변 비용은 이 상황에서는 누구에 따라 결정되냐면 시간당 얼마라고 했어요? L이 노동 시간이 L이에요. L 시간인데 시간당 얼마를 받냐면 12,000원을 제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1시간당 12,000원을 주니까 L시간 동안 이 노동을 쓰면 얼마를 지급해야 돼요? 12,000원을 곱해야겠죠. 그죠? 얼마가 나오냐면 12,000원에 곱하기 L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총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그 비용 드는 건 다른 영향도 미치잖아요. 그건 맞는데 이 문제상에서는 이 비용이 누구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이것만 결정됩니다 라고 그냥 조건을 한정 지은 겁니다. 한정 지어서 우리가 찾는 C는 결국 이거예요. 25만 플러스
12,000 L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쓰잖아요. 1시간 쓰면 비용은 25만 원에다가 12,000원 더한 값이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2시간 쓰잖아요. 25만 원에다가 24,000원을 더한 값이 생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자체가 답이긴 해요. 이게 답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용함수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누구에 대한 함수가 나와야 돼요?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돼요. 뭐냐면 내가 10개 생산하는데 얼마 드니 100개 생산하는데 얼마 드니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 식은 10개 생산하는데 얼마 들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1시간 지나면 얼마 들어요? 2시간 지나면 얼마 들어요? 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비용함수이긴 하지만 얘는 누구에 대한 식이냐면 시간에 대한 식이에요. 근데 비용함수는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면 생산량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얘가 Q에 관한 식이었으면 좋겠어요. Q에 관한 식인데 힌트가 여기 줬죠? 뭐라고 주어졌어요? 여기요. Q는 얼마야? 루트 L이에요. 요 식을 보시면 Q는 루트 L이니까 양변을 제곱할게요. 양변 제곱하면 Q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L시간 하면 Q제곱계의 생산량이 만들어진다. 요 개념인 건데 얘랑 연관이 있고 요 L 대신에 누구 집어넣는 거냐면 Q제곱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C는 25만 플러스 12,000에 누가 붙냐면 Q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드는 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만드는 회사였죠? 의자를 만드는 거였죠? 의자를 10개 만들 거예요. 총 얼마 들어요? 라고 하면 10개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나오는 거고 의자를 100개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 100개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총 비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비용 함수입니다. 이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를 바꿔야 돼서 이 개념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서 문제 2번입니다. 에어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00만 원인 업체가 있습니다. 에어컨 생산량 X에 대한 총 생산 비용을 Y1이라 하자라고 주어졌습니다. 한 대당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든대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만 원에 곱하기 X가 되겠죠?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3개, 여기 3개 곱하기 X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100만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FX고요. 이게 1번. 두 번째. 열대의 에어컨을 만들었대요. 열대 에어컨 만들었으니까 F 몇 값 묻는 거예요? 10값을 묻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총 생산 비용은 1000만 원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쉬운 개념이었어요. 문제 3번입니다. 어느 기업의 생산량이 0일 때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드는데 총 비용이 20만 원이래요. 그 말은 뭐죠? 자, 총 비용 C라는 기호가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트. 얘는 고정 비용 플러스 가변 비용인데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도 20만 원이 든 거예요. 그 말은 고정 비용이 얼마란 소리냐면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첫 문장이 그래요. 그런데 생산량이 10단위일 때 총 비용이 1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러면 이 기업의 10단위를 생산할 때의 가변 비용을 구하세요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10단위 만드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어요? 100만 원. 근데 100만 원은 고정 비용 플러스 가변 비용인데 여기 값이 20만 원이잖아요. 플러스 가변 비용. 맞지요? 요 20만 원은 한 개 만들든 100개 만들든 1000개 만들든 똑같이 드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이 만들어지려면 가변 비용이 얼마란 소리예요? 80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총 비용을 계산하는 식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8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사실 중요한 개념들이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산량, 그 다음에 뭐 비용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뒤에 가면 조금 더 복잡한 함수들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먼저 확실하게 디뎌놔야 다음 강의 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강의 영상 중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문제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